박지원입니다. 네, 이제부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 예정자 이원택 국회의원님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질의응답 및 설명 듣는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문서는 내란 수능이 사실임을 말해줍니다. 김관영 기사는 더 이상 맞짱 토론을 피해선 안 됩니다. 각 언론사는 내란 진실 규명을 위한 공로회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위대한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은 정직입니다.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반한 선출직 공직자의 정직은 더 큰 무게를 지닙니다. 정직이라는 덕목을 버리고 주민들을 기만하며 선택받을 권리를 스스로 저버리는 셈이며, 정직하지 않으면서 선택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해악입니다. 내란의 밤을 둘러싼 진실을 은폐하려 김관영 기사의 일관된 태도, 저는 그 태도가 이제는 위헌수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생산된 문서와 육성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있는데도 논란이 불거진 지금에 와서야 몇 마디 말로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는데도 이를 정쟁으로 폄훼하는 태도의 병약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시한 증거만으로도 그날의 진실은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자들의 실수나 단순한 전파와 같은 말로 모든 것을 통째로 부정하는 태도에 못 이겨 오늘 또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니 이제는 숨바꼭질을 멈추시고 도민들이 보는 열린 공론회장에서 직접 등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북소방본부 문서는 12월 4일 생산된 문건들입니다. 먼저 12월 4일 00시 30분경 그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소방본부장 긴급지시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입니다. 이 문서가 생산되기 30분 전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방본부장도 도지사 주재회의 참석 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긴급지시사항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 기재된 총 6가지의 소방본부장 지시사항 중에서 눈에 띄는 지시는 2가지입니다. 먼저 비상대비 소방관서 긴급대응 태세 확립은 전북도 청견 배치가 김관영 기사가 해명과는 달리 평상시 2명이 아닌 긴급대응 태세 전환에 따라 추가 증원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시사항은 청사 등 중요 시설에 대한 출입관리 및 보안관리 강화는 별다른 조치 없이 평상시 방호 조치였을 뿐 청사 출입 통제는 없었다는 김관영 기사의 해명을 거짓 변명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문건은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상황 판단의 결과 보고입니다. 이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회의 시각은 12월 4일 02시 20분에서 02시 40분까지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진 이후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전북도가 여전히 비상계엄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 문건에는 장기 상황 대비 원활한 상황 처리를 위한 18명 자가 대기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새벽 2시 20분에 회의를 했고 기한 및 결재자는 약 7시간이 지난 09시 20분과 09시 40분에 각각 이루어졌는데 04시 30분 윤석열이 계엄 해제를 발표한 이후에도 전북도는 계엄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대응했다는 명백한 흔적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문건들의 문서 생산 근거가 되는 관련 문서가 도지사 지시사항 알림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소방본부의 일련의 대처가 소방본부장 재량이 아니라 도지사 지시사항 근거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본부 문건에 장기상황 대비라는 문구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김관영 지사가 준해산 편성을 준비한 것은 본인의 억지 변명과는 달리 포고령 1호에 따른 도의의 정치활동 금지를 전제로 한 것이며 말로만 계엄의 부당함을 주장할 뿐 실제 행동은 계엄 지속상을 염두에 두고 불법 계엄에 순응한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김관영 기사는 답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소방본부의 대응을 보고받지 못하고 몰랐다고 할 것입니까? 이번에는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었을 뿐이라고 할 것입니까? 이번에는 실무선의 실수였다고 불러댈 것입니까? 아니면 소방본부는 국가직이니까 내 통제 권한 바뀌었다고 변명할 것입니까? 관련 문서는 기재되어 있는 도지사 지시사항 12월 4일 알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공개하십시오.
이 외에도 김관영 지사는 비상근무 발령 취지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도민의 일상 회복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김관영 지사는 12월 3일 23시 55분 청사에 도착했고 12월 4일 01시 30분에 도청사를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도민의 대표자인 도지사는 약 1시간 반 만에 청사를 이탈하고 부하 공직자들에게 위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맡긴 것은 위기에 대처하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대한 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국민들은 계엄군이 군수회를 일이 합참의장을 패싱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합참의장이 국회에 출석해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2차 종합특검은 합참의장의 내란 혐의를 밝혀내고 엄중히 단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잠시 외면하고 피한다고 해서 영원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김관영 지사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정직이라는 덕목이 지닌 무게를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바꼭질을 멈추고 도민들이 보는 공로장에 나와서 특정이든 맞짱이든 토론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관영 지사께 김관영 지사가 한 말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내란 동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문제 제기자는 책임지고 직을 그만둬야 한다. 정치 생명을 걸고 사실 규명을 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받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요 자료를 보시면 타임 스케줄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타임 스케줄인데 소방본부의 타임 스케줄입니다. 이 파란색이 119 상황시 긴급대응 대세 확립 비상근무 동원인데 2시 10분부터 2시 40분까지 상황판단회의를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3차 회의 때 장기 상황 대비까지도 된 거죠. 이때는 뭡니까? 계엄 해제 결의가 1시에 국회에서 진행됐잖아요.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합법적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이 논의를 계속 진행해 왔던 거죠. 12시 30분 12시에 도지사 주재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도지사 주재회의 때 소방본부장 긴급 지시해가지고 12시 도지사 주재회의 끝나고 12시 반에 소방본부장 긴급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 소방본부장 긴급 지시가 내려갈 때 이게 이제 소방본부장 긴급 지시 사항입니다. 가에서 과항이 있는데 비상 대비 소방관서 긴급 대응 태세 확립입니다. 이건 예를 든다면 도청을 평상시 정상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완전히 대립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대응 태세라는 거예요. 소방본부장이 도지사 주재회의 참여하고 와서 내린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상대비 소방관서 긴급대응을 평상시처럼 운영했고 공무원이야 출입 가능하죠. 신분증 확인하고. 그러나 그때 기자들 다 나가라고 했고 공무원들도 들어오는 사람들 신분증 확인한 절차를 밟았던 거 아닙니까? 청경이 완전히 대립되는 내용이죠. 평상시 운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청사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출입 관리 및 보안 관리 강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도청 소재지도 아닌 모든 진안서, 119 체험관 모든 소방관서 산하에 있는 곳에 중요 시설에 대한 출입 관리 및 보안 관리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여기 그럼 도청은 평상시대로 운영했을까요? 이게 소방본부장의 지시사항입니다. 대립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소방본부 지시사항에 따라서 119 종합상황실에서 어떻게 했냐? 아까 2시부터 2시 10분, 또 2시 10분에서 2시 20분, 2시 20분에 2시 40분 상황 판단 회의를 3번 합니다. 근데 계엄 해제가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여기 결정적인 것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상황 판단 회의 결과 보고를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따른이에요. 상황 판단 회의 결과 보고, 뭐 비상계엄에 대한 대처, 상황 판단 회의 결과 보고가 아니라 따른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소방행정과에도 도지사 지시사항 알림. 이게 대호라고 해서 이제 한마디로 도지사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문건이 공개가 안 돼 있죠. 지금 이 도지사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이 제가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 도지사 지시사항 알림
119이라고 하는 문건이 의거해서 지금 소방 119 상황실이 지금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뭐냐면 비상 계엄 선포에 따른 119 종합상황실장 긴급 판단회의 소집해가지고 119 종합사 긴급태세 확립, 보고 체계, 유사시 응수할 수 있는 연락 체계, 119 종합사지 비상근무 동원 관련 회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과는 2차 상황회의가 이렇게 돼 있죠. 2차 상황회의, 이건 3차, 이게 2차 상황회의네요. 여기도 도지사 지시사항 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도지사 지시사항 알림이라고 돼 있죠. 이쪽에도 도지사 지시사항 알림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3차 회의 때는 장기 상황 대비 원활한 상황 처리를 위한 또 18명 자가 대비라고 써 있어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소방본부 문건을 보면 도지사 지시사항 알림이라고 하는 문건이 공개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지시사항에 따라서 소방본부장이 6개 항목의 지시를 내렸는데 기존 김관영 지사가 얘기해왔던 거하고는 대립되는 내용이죠. 대립되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그 투시 계엄 해제 결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가정하고 한 겁니다. 장기 상황 대비까지 한 거죠. 저는 이 문건을 보고 제가 지난번에 계엄군과의 협조체제 유지 또 도의회의 주례상 편성 그 문건 보고 제가 이제 이건 세상에 알려야겠다. 제가 민주화운동 해왔던 당사자로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문건에도 똑같은 흔적이 다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네,